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지난 귀멸의 칼날 기승전모에서 내용 스포가 되는 걸로 메일로 욕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포켓몬 기승전모 제작 당시에 메일 테러가 다시 생각나는 순간이었죠. 영상 제목이 과거와 현재에 대해 알아보자라서 스포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설명이 부족했군요. 그래서 이번엔 설명을 3번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스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주세요. 이 영상은 스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주세요. 이 영상은 스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주세요. 3번 했으니까 이 영상도 3번 보는 게 국룰. 오늘의 기승전모 주제는 소년 만화가 범람하는 와중에 듣도 보도 못한 신선함을 준 작품, 21세기에 시작한 만화 중 판매량 1위, 그리고 거밍아웃. 진격의 거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사야마 하지메. 그는 어려서부터 허약 체질이었습니다. 겁이 많은 성격이고 노트에 낙서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네요.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는 만화가를 지망하여 만화를 꾸준히 그려나가 투고해왔으며 졸업 후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어떤 취객에게 멱살을 잡혔는데 그때 처음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존재에 나약한 인간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감이 바로 진격의 거인을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뭔가 제가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는 2006년에 일본의 대형 출판사 중 하나인 코단샤에서 주최한 매거진 그랑프리에서 진격의 거인으로 가작을 당선, 2009년에 별책 소년 매거진에 연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소년점프에 투고했었는데 까이고 투고처를 옮겼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작가 또한 원피스의 오다 에이치로, 나루토의 키시모토 마사시, 강철의 연금술사의 아라카와 히로무처럼 데뷔작이 진격의 거인이었던 것이죠. 진격의 거인의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식인 거인들을 피해 벽을 세운 인류. 하지만 100년 후 초대형 거인이 갑자기 나타나 벽을 부숩니다. 그렇게 거인들이 벽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인류가 모든 게 미스테리인 거인들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판타지적이고 흥미로운 스토리, 극한 상황에 대처할 때 나타나는 주인공들의 현실적인 심리 묘사에 사람들은 주목하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 진격의 거인을 접했을 때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초반부를 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투의 과정에서 말 그대로 사람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어 현장의 분위기를 보다 강렬하게 전달받았죠. 하지만 이런 연출은 초반엔 단점으로 작용하긴 했습니다. 그 당시엔 소년 만화의 클리셰를 적용한 작품들이 대세였거든요. 진격의 거인처럼 거침없는 전개와 박진감 넘치는 작품은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만화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강철의 연금술사였고 뒤이어 바통을 받은 게 바로 진격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작품이 공통적으로 애니화로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죠. 진격의 거인은 애니화가 되기 전부터 뜬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을 타고 잡지에서도 밀어줘서 1년 만인 2010년에 인기작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나는 떠올렸다. 세장 속에 갇힌 굴욕을. 이 문구가 상당히 유명하죠. 특히 한국에서는 진격의 거인을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접한 사람이 많을 것 같네요. 극장판으로도 손색이 없는 퀄리티, 원작의 박진감을 그대로 잘 살리고 입체 기동에 디테일까지 빠지지 않고 살린 세심함에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했던 현실적인 연출, 거인들이 사람들을 잡아먹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 또한 신선하고 자극적이게 다가왔죠. 또 주인공 3인방도 그렇긴 하지만 리바이라는 캐릭터 또한 인기 요소였습니다. 인류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인물로서 일개 여단과 맞먹는 전투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인물이죠. 입체 기동하는 방법이 남들과 다르며 그로 인해 독보적인 기동성을 갖게 되었다는군요. 이는 마치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직업을 키우는 저와 비슷한. 애니가 첫 방영이 된 2013년 4월 7일엔 한국에서는 네이버, 다음뿐만 아니라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저도 진격의 거인을 2013년 군인 시절에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의외로 간부님들이 재밌다고 해서 알게 됐는데 때문에 동기들과 외박 나가서 종일 책만 보다가 복귀했다는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실화입니다. 진격의 거인 애니의 한국 방영을 담당했던 애니플러스는 원래 일본 방영 후 2-3일로 내보내는 방영 원칙을 지켜왔는데 예외적으로 진격의 거인은 같은 날 방영하는 걸로 바꾸었을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만화를 보는 사람들에게만 유명한 편이었지만 바로 무한도전에서 진격의 준하라고 패러디하여 방송에 타고 점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패러디가 될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진격의 모모라는 말이 하나의 수식어가 돼버렸죠. 물론 오래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 5화 방영 이후 전국의 서점에서 원작의 재고가 사라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단행본 9권 기준에서 누계 발행 부수 1000만 부를 돌파
돌파했죠. 이 말은 권당 판매량이 100만 부 이상이라는 것인데, 당시 일본 만화 중 권당 100만 부 이상 팔린 것은 원피스, 나루토, 헌터 x 헌터 등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결국 2020년 1월에 1억 부를 돌파하여 블리치 다음으로 1억 부를 돌파한 21세기 만화가 되었죠. 또한 나루토와 블리치 열풍이었던 서양에서는 나루토의 완결과 블리치의 인기 하락으로 진격의 거인이 꽉 잡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진격의 거인 열풍도 어느샌가 잠깐 식었습니다. 인트로에서 말한 거밍아웃, 저게 뭔 말일까요? 저는 진격의 거인을 처음 봤을 때 여러가지 특징 때문에 끌렸습니다. 일단 거인들의 생김새가 무슨 메이플에서 큐브 돌리듯이 제멋대로 생겼는데, 가끔 인체 비례가 전혀 안 맞는 거인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괴한 생김새야 심지어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인간들을 먹는 거인들을 보면서 저것들은 대체 뭘까 하는 궁금증은 커져만 갔죠. 당연히 이 거인들의 정체에 대한 떡밥은 언젠간 해결되겠지만,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모르고 싶었고, 알게 되더라도 천천히, 그리고 납득이 갈만한 정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갑옷 거인이고 이 녀석이 초대형 거인이야. 아니 이런 걸 원했던 건 아니지. 사실 초반부부터 주인공이 거인으로 변신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 상당한 거부감을 느꼈지만, 그래 주인공이니까 작품에서 유일하게 특별한 인간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후에 지성을 가진 거인이 주인공 포함 9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 고무줄 없는 팬티를 입은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죠. 이 거밍아웃 이후 꿈도 희망도 없는 코즈믹 호러 분위기에서 거대 생물 배틀물로 장르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열광하던 진격의 거인 초반부는 작가가 계획한 스토리의 프롤로그에 불과했던 것이죠. 거밍아웃 이후 이야기는 인간과 거인의 싸움이 아닌 결국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되었고, 크게 보면 이념, 정치의 대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고 떡밥 회수도 꽤 창의적이지만 초반에 강렬했던 분위기를 커버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거밍아웃 이후의 작품의 변화가 진격의 거인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 제가 미처 몰랐던 여러 문제가 있더군요. 그 다음 문제점으로는 설정에 관련된 것입니다. 종류가 많으니 빠르게 알아보죠. 한반도 약 3배 크기의 방벽 내 영토에 인구가 300만 명밖에 없어 영토에 비해 인구가 너무 적다. 즉 인구 밀도가 매우 작다. 이렇게 인구가 부족한데 처음으로 거인에게 공격받은 곳인 윌 마리아 함락 후 원작 기준 60만 명, 애니 기준 25만 명의 인구를 추방했다. 인구 부족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 그런데 이런 인구 밀도에서 식량이 부족하다는 말 또한 자주 나온다. 방벽 내부는 완만한 지형이 대다수라 농사 짓기 어렵지 않고, 영토가 남아돌아 목축이나 유목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즉 식량 부족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설정에 맞물려 또 이상해지는 것이 있는데, 조사병단, 쉽게 말하자면 수색대 역할을 하는 병단인데, 신병 첫 원정 생존율 50%, 4년 생존율이 10%라고 한다. 그러나 조사병단은 100년 넘게 존속되고 있고 작중 초반 시점 기준 300명이 있다. 300명 수준의 병력을 매년 유지하려면 수만 명 단위의 신병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조사병단은 작품의 병단 중 훈련병들이 가장 기피하는 곳이고, 특히 주인공과 같은 기수에 들어간 조사병단 인원은 고작 10명, 조사병단이 유지될 수가 없다. 또한 방벽을 구성하는 초대형 거인 수가 수천만이라고 언급된다. 작가가 공식적으로 설정해놓은 방벽의 크기를 생각해보면 거인의 수는 50만, 많이 잡아도 60만이면 충분하다. 1000만은 무슨 땅속도 거인으로 채워놓은 건가? 여기까지. 기타 설명에 대한 의문점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설정들은 사실 소수의 팬을 제외하고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작가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초반부터 방벽의 크기, 인구수 등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실감을 끌어올려놓고 사건에 대한 이상한 대응이나 의문이 남는 설정 같은 것은 곱씹어 보면 이야기의 몰입을 깨는 것이 사실이죠. 그 다음으로 작화에 대한 비판 또한 있었습니다. 전 사실 진격의 거인의 작화에 대한 불만은 딱히 없었고, 특히 모해스러운 느낌이 1도 없어서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내용이 많더군요. 작가가 신인인 관계로 그림이 잘 정돈된 느낌은 사실 아닙니다. 거친 움직임이나 액션을 표현할 때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섬세한 연출을 표현할 때는 몰입도를 깨트린다는 평도 있네요. 또한 그림체는 호불호가 갈리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잘못된 인체비 그리고 캐릭터가 구분이 안 되기도 합니다. 성별을 구별하는 방법은 골반이라는 드립도 있었죠. 이 사실을 작가도 알고 있는지 진격의 거인 애니를 보고 생각했는데 원작이 애니고 저는 그림을 못 그리는 만화화 담당인 느낌입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작화는 서서히 발전하여 초반보다 작화에 대한 비판은 적어졌습니다. 여기에 원작 기준 월간 연재라 기다리기 속 터지는 진행 속도, 작가의 소통 부재,
작가의 극우 논란 등에 문제가 있는데, 극우 논란은 2013년 10월,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이 한참 인기가 상승하고 있었을 때 터졌던 논란으로 작가의 트위터로 추정되는 계정에서 식민지 근대화론과 비슷한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계정은 닫혔고 출판사에서는 작가의 계정이 아니라고 공식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로서는 그 계정이 작가의 계정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약 한 달 후 한국의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진격의 거인의 별다른 사회적 상징 같은 것은 없다고 했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 내에서는 초반엔 제국주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듯한 내용이 메인이어서 논란은 거의 확실시되었는데, 이야기를 진행할수록 이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전환되죠. 그 외에 작가는 직접적으로 논란에 대한 해명은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작가의 논란과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판단은 자유입니다. 함정으로 진격의 거인은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인기가 크게 식지는 않았습니다. 단행본은 올해 9월 9일 32권까지 나왔고, 애니메이션 또한 4기, 파이널 시즌의 PV가 올해 5월 29일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비공식 계정에 올라온 4기 1차 PV 영상이 공개 2달 만에 조회수 1000만 회를 기록하였으며, 현재는 역대 모든 일본 애니메이션 PV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됐다고 하네요. 최근 중반부로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초반에 떡밥을 뿌린 것을 빠뜨리지 않고 회수하며 세계관 확장 또한 흥미롭고 꼼꼼하게 하여 문제점으로 꼽았던 장르 변화와 설정 붕괴의 부분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떡밥 회수를 좀 급하게 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미회수보단 급한 게 100번 나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완결까지 5% 남았다고 작가가 밝히기도 하며 완결이 어떻게 날지 흥미진진하다는 호평도 많이 나오고 있죠. 총총 영상이 여기까지였으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섭섭하지 않게 진격의 거인도 실사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2015년 8월 1일에 개봉한 진격의 거인, 내용은 원작의 큰 설정만 따라가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릅니다. 결과는 일본판 7광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용도 막장이며 거인은 쫄쫄이를 입고 세트장에서 움직이는 게 티가 나서 괴기스럽기보단 웃음벨에 불과하죠. 보조 와이어를 CG로 지우지 못한 구간도 있는 기가 막힌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실사화의 제작비는 얼마일까요? 일본에서의 반응도 5점 만점에 2.1점으로 처참하다고 하네요. 문제는 이 작품이 전편 후편으로 나누어 제작되어 욕을 따블로 먹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예전에 무려 OCN에서 방영하길래 호기심으로 시청을 해봤는데, 그 시간에 PC 바람의 나라를 하는 게 이득일 정도로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철의 연금술사 실사 영화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제발 실사화 좀 하지마 라고 했지만 할리우드에서 실사화가 예정됐다고 합니다. 공포영화 그것의 감독이 맡았다고 하는데, 머릿속에 드래곤볼 에볼루션이 저를 화려하게 감싸는군요. 게임으로는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진격의 거인 1, 2가 나오기도 하며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 게임 제작사인 데브워커스에선 자이언트 러시라는 게임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게임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네, 정식 게임이 아닌 표절 논란이 있는 게임입니다. 세계관과 트레이싱 논란이 있었는데 제작사에서는 표절은 아니라고 주장하는군요. 그러나 결국 이 게임은 논란 끝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비롯한 모든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만 3번이나 부활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만 3번 모두 퇴출 클리를 맞게 되죠. 펄럭. 진격의 거인은 앞서 말했듯이 아직 완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두사미가 넘쳐나는 작품들 속에서 진격의 거인은 이런 마무리가 아닌 이런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총